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풀럼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6경기 무패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짚어볼 포인트들이 뭐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기용 가능한 선수 중 최선으로 나왔습니다. 팀버가 대표팀에서 질병 이슈로 하차했지만 화이트가 무릎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카가 스쿼드에 복귀했습니다. 교체 투입 후 곧바로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에버튼전에 출전 시간을 살짝 늘려 경기 감각을 올려주고 레알전에서 풀타임 활약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공격진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 초반부터 카스타뉴와의 1대1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좋은 크로스를 올려 전반 가장 큰 찬스 중 하나였던 은하네리의 발리슛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에도 흐름을 이어가 계속해서 카스타뉴를 공략하고 사카의 복귀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오른발을 하며 기점이 됐고 메리노의 크로스를 감각적으로 돌려놔 아무도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카가 쉽게 머리를 갖다 대며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경기 스탯만 보더라도 키패스 5개에다가 드리블 스탯도 좋았습니다. 이 지표에서 Y축이 볼 운반에 대한 것인데 마르티넬리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우측 라인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르티넬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레알전에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풀럼전이 있기 전 A매치 기간에 이미 부상을 갖고 복귀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칼라피오리부터 보겠습니다. 네이션스 리그 8강 독일과의 1차전에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 장면만 보고 부상 정도를 잘 판단하기로 유명한 피지오 스카웃에 따르면 예측 축부인대 부상이 오래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소 1주에서 최대 6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상입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저번 챔스 샤흐타르전에서 똑같은 장면으로 무릎 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는 이 부상으로 한 달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가 경기 당일 무릎 문제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에버튼전에는 복귀해서 경기 감각을 올려줘야겠습니다. 풀럼전 경기 중에는 2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마갈량이스는 역습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고강도 스프린트를 가져가다 햄스트링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칼라피오리 때 봤던 피지오 스카웃에 따르면 고강도 스프린트 중 발생하는 부상은 햄스트링 긴장보다는 염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상 회복 기간으로는 1주에서 6주 사이지만 염좌라고 보면 최소 2주 이상으로 레알전에는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반에는 팀버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경기가 있기 전 A매치 기간에 이미 질병 이슈로 대표팀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슛을 막는 과정에서 무릎에 컨택이 있었는지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압박을 하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크게 컨택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미 데미지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컨퍼런스에서 아르테타는 팀버의 부상이 무릎 쪽 문제라고 했습니다. 레알전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수비수를 보면 티어니, 진첸코, 살리바, 히비오르, 스켈리가 있습니다. 아갈량이스와 칼라피오리는 나올 가능성이 적고 팀버와 화이트는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키비오르가 롱패스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 안정성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바페를 만나면 진짜 영혼까지 싹싹 털릴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살리바와 합을 맞출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팀버와 화이트가 모두 복귀하는 것입니다.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레알의 3톱이 전부 윙 성향을 띠고 있어서 화이트가 막기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밸런스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화이트보다 나은 선수가 없습니다. 만약 화이트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체력 소모가 적은 센터백에서 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둘 중 한 명만 복귀한다면 우풀백으로 기용하고 센터백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후보로는 키비오르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처럼 키비오르를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레알의 쓰리톱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는 라이스가 있습니다. 아예 뛰어본 적 없는 포지션도 아니라 수비 안정성은 키비오르보다 당연히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이스가 수비진으로 내려가면서 전방 압박 퀄리티가 낮아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이스의 활동량이 승점을 따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후보로는 파티가 있습니다. 팀버나 화이트를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파티를 우풀백으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는 발빠른 윙어에게 특히 취약한 데다 사이드에서 수비 포지셔닝 문제가 심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팀버 화이트가 둘 다 복귀하지 못하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키비오르, 라이스, 파티, 진첸코, 티어니 누가 수비진으로 들어가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럼에 슈팅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온 슈팅들은 잘 막아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부상으로 교체돼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파울을 7개나 얻어내며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패스에서는 한 번씩 불안했지만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차례 좋은 위치를 잡았고 슈팅도 시도했으나 경기 영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볼 배급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에 기여하며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프더블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었습니다. 선제골을 득점하고 두 번째 득점에서 크로스를 올리며 모든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카스타뉴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골은 아쉬웠습니다. 좋은 롱패스가 있었지만 여전히 수비 안정성은 없었습니다. 4개월 만에 복귀해서 바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움직임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마르티넬리, 워스트는 은하네리입니다. 레알전을 앞두고 수비진의 핵심 마갈량이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에버튼전과 훈련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원정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